사람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전화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전화하면 괜히 뭔가 체크하는 것 같고, 검사하는 것 같고,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고에 대한 나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전화하기가 망설여지기도 하고, 전화 받는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전화하면 나를 위해서 전화하는 거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쉬고 있었는데 그게 미안해서 전화 받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또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9시 20분이고요. 처음 제목은 뭐 소통하는 거죠, 결국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생각해 보시고 그게 나의 미래에 내가 어떤 뭐 PT, 뭐 GPT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 네, 좀 깊은 내용이죠. 저도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나,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도 저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큰 사람은 커서 부족하다고 하고요. 작은 사람은 작아서 부족하다는 거. 우리 모두는 각자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큰 사람은 많아서 넘치고요. 또 작은 사람은 또 작아서 넘치고요. 우리 모두는 모두 넘치는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모두는 각자 부족하고 넘치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 나눠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해야 한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 혼자서는 못 사는구나.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혼자서는 할 수 없구나를 참 많이 느꼈고,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런데 듣는 사람 마음은 별로 그러든 말든 관심이 없는 게 또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뭐 혼자서 하든 함께 하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크게 이런 큰 비즈니스를 보고 있다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코칭, 교육. 최근에 뭐 TV에서도 코칭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코칭은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그래서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런 네 가지 영역에 대한 것들도 교류가 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영역, 뭐 생각, 정신, 영적인 영역, 느낌, 감정적인 영역, 뭐 공감, 뭐 신체적인 영역, 뭐 어떤 같이 뭐 밥 먹고 놀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이런 어떤 네 가지 영역, 명확하게 뭐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책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 이런 영역들이 자꾸 교류될 수 있게끔 하면 훨씬 더 좋은 교류가 일어난다. 좋은 공감이 일어난다. 네 가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외워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저도 외웠어요. 정영감은 신이다. 정영감 신 해가지고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책에서 나오는 거를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단순히 말과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로도 공감과 교류를 할 수 있지만 정신적, 영적, 감정적인 영역에서도 함께 할 수 있게 교류할 수 있게끔 신경 써야겠구나. 자, 전화 소통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요. 3단계 자기 표현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해보라고 해요. 일단 통화를 하면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뭐 내가 뭘 했다, 뭐 산에 놀러 갔다 왔어, 뭐 아파서 병원을 갔다 왔어, 뭐 다양한 운동을 했어, 이런 어떤 있었던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의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더 잘했어야 했구나. 뭐 많은 걸 느꼈어. 이런 느낌을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뇌의 특성을 보면요. 우리 뇌는 타인의 아픔을 되게 강력하게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좋은 이야기는 그냥 잊혀져요, 쉽게. 근데 누가 아프다, 다쳤다, 사고 났다 이런 거는 되게 강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자극, 되게 오래 가는 거죠. 강한 자극이 오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뭐 대화 속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극복한 이야기라는 거, 극복했다는 건 뭔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느낌이나 경험을 얘기할 때 그냥 일반적인 것들보다는 안 좋았다가 뭐 좋아졌다, 혹은 안 좋았던 그걸 얘기를 하면 이 뇌들은 타인의 아픔이나 안 좋은 경험을 강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쑥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속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가지게 된 생각. 아, 나 앞으로 그래서 이런 일도 있고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이런 식의 행동을 해야겠어. 이런 식의 계획을 짰어. 라는 이 진솔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만났을 때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전화로도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 흐름을 타고, 중요한 거는 내 느낌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느낌. 저도 이 느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느낌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느낌이 빠지면 재미없는 뉴스처럼 건조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상황만 얘기하면 이랬고요, 저랬고요 하면은 그냥 재미없는 건조한 뉴스가 되는 거죠. 그럼 뭐 기억에도 안 남고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느낌, 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또 하나, 여보세요? 너는 어떤 느낌이 드니? 응,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꼭 해주는 거, 물어보는 응. 거. 뭐 PM을 마셨을 때도 어떤 느낌이 드냐라고 묻는 게, 그거 되게 좋은데, 여기서도 전화 통화를 했을 때도 내 느낌을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전화 소통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전화를 하는 한 7가지 체크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까지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도 카톡에 점점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잖아요.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전화번호 입력을 할 때 누구와 연결이 돼 있는지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물론 그러겠죠. 그리고 또 카톡이나 이런 이름을 정할 때도 항상 쉽게 검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떤 저만의 식별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저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검색할 때도 카톡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그 PM이라고 치면은 PM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쫙 나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컴퓨터로 1대1로 이렇게 막 내용들을 복사해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상당히 좋구나라고 느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화 통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통화를 하다 보면 뭐 30분, 40분 막 통화를 길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근데 이제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좀 더 효율성을 높여야겠다. 더 많은 사람들과 통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와닿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통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한 20분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뭔가 매듭을 짓자라는 것을 서로 좋게 표현을 하는 거죠.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설명한다. 지금부터 제가 한 20분 통화할 수 있으니까 20분 안에 뭔가 얘기하시게요. 라고. 이런 것도 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겠죠. 아니면 이런 얘기가 없으면은 전화가 막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토론거리. 이번 통화에서 할 얘기가 뭔지, 이 토픽이 뭔지, 오랜 시간 전화 회의를 하는 경우이거나, 뭐, 미팅을 하거나 그럴 때는 핵심적인 토론거리를 이제 정하는 거죠. 뭐 알려달라고 하는 게 또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화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확실한 어떤 이 토픽을 꼭 얘기를 하고 통화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또 미리 그냥 즉흥으로 막 얘기한다기보다는 조금 준비를 해서 하면 더 좋죠. 그래서 미리 준비한 내용으로 하나씩 토론을 이어간다.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서도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되게 저도 듣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렇고요. 저거는 저렇고요 해서 이번에 얘기 드릴 건 세 가지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시작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받는 입장으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화 통화를 하실 때 이렇게 이번에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파트너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법. 두 번째는 뭐 어떤 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 뭐 세 번째는 뭐 유튜브 현황. 이런 것들 이렇게 딱 정해서 얘기하면은 훨씬 효율적인 것 같다. 그러면 더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많아지면 계속 그게 반복되면 서로 피곤해져서 점점 대화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건성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건 다 전달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안 듣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 이게 다 전달되기 때문에 딱 집중해서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토픽, 이런 것들을 잘 유지를 하시고요. 다섯 번째, 말하는 리듬을 유지한다. 내가 말을 할 때도 어떤 당길 수도 있고 결론 낼 수도 있고 부드럽게 이어갈 수도 있고 단호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리듬감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냥 핵심 뭐 더 건성건성으로 얘기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들으면서 대화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모르는 질문을 받았거나 그럴 때 막 전화상으로 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못 해주는 거에 나 스스로 내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음, 않으셔도 되죠. 저희는 우리 모두는 그냥 적극적인 소비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해가 있어. 모르는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도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제가 찾아봐가지고 뭐 카톡을 보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응대를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하셔도 돼요. 자, 전화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받는 경우 있어요. 못 받기도 하겠죠. 상대가 받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흔히 이 사람이 날 피하나?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문자 메시지나 뭐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딱 보내서 내가 전화드린 이유를 간단하게 딱 정리해서 역시 내용이 많다면 1번, 2번 이렇게 정리해서 딱 보내드리면은 깔끔하게 우리가 전화로 소통하는 거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효율적인 전화 체크에 대한 얘기 7가지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뭐 매번 하던 얘기입니다. 우리 계속 저도 막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데 성장이라는 틀에 갇히지 말라. 뭐 인문학, 심리학, 다양한 경험은 항상 옳다. 다양한 전화 경험, 다양한 만남 경험, 미팅 경험 이런 것들은 항상 옳아요. 그러니까 이 옳은 경험들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시고요. 우리는 이 콩에다가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이 성장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확실히 믿으셔야 되고요. 다 빠져나가는 물 속에도 콩나물은 자란다. 정말 이거 우리가 이렇게 다 흘러가는 잊혀지는 그런 정보, 교육, 모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세포와 우리의 정신은 다 자란다. 이거 꼭 믿으셔야 되고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의 얘기는 간단하게 전화로 소통하는 법, 그리고 체크해야 될 것들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를 계속 하는데 대화의 고급 기술 중에 하나로 저번에도 뭐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 정말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은 그 내용 메시지에 집중을 하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 다 무엇을 말하는가에 집중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훌륭한 거는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말을 좀 더 부드럽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보다 더 고급 기술은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 그죠? 내가 막 PM 얘기가 하고 싶어 죽겠어. 그래도 그 순간에 그걸 참아내고 이때는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호기심이 안 생겼어. 이거를 참아내고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대화의 기술 중에서 좀 필요한 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함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이어서 김승곤 사장님의 또 마무리 및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